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제 138페이지 상속세 과세가액 좀 이어서 볼 건데요. 과세가액에서 우리가 먼저 뭘 봤냐면 총 상속재산 가액은 한번 계산을 했죠. 한번 간단하게 보면 앞서 봤던 총 상속재산은요. 본래 상속재산에 플러스 간주 상속재산 여기에다가 추정 상속재산을 더했는데 이 간주 상속재산에는 보험금이나 신탁재산이나 퇴직금들이 포함되고 보험금 계산하는 수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추정 상속재산은 1년에 2억, 2년에 5억. 단 중요한 건 각 재산별. 재산은요, 첫 번째 금융재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유가증권, 주식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부동산이요. 그 얘랑 별개인 기타. 그렇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겠다?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겠다라고 보는 게 총 상속 재산에서 기본 전체예요. 됐죠?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볼게요. 비과세 상속 재산 가액을 빼겠대요. 여기서 이제 비과세라는 거 별거 없어요. 뭐 그 제사 지내거나 제례 지낼 때 쓰는 집기라든가 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재산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상속된 게 아니야라고 보는 거죠. 특정 한 명이 소유됐다라고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상속재산 가산금액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총 상속재산은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교재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속세 가산금액이요. 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본래 재산에 간주 재산에 추정 재산을 다 해도 뭔가 하나 찜찜하죠. 누가 하나 빠졌죠. 누구 빠졌어요? 그렇죠? 사전, 증여. 그럼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해요. 증여할 때 증여세 냈잖아. 근데 상속세는 왜 또?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세플로에서 보면 사전에 증여세 납부했던 부분들에서요. 증여공제를 넘어간 부분들 있죠. 그때 납부한 금액들은 세 공제 파트에서 다시 다 차감되어져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건 사전에 증여했던 증여와 본래 상속재산들 모두를 합쳐서 때리는 게 상속세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를 중요하다고 바라본 이유는 혼동이 많이 돼요. 보세요. 사전 증여인데 사전 증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을 써놓으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상속인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순위들 있죠. 얘네들이 상속인이고 이거 아닌 사람한테 줬으면 이건 상속인 아니구나.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런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고요.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 상속인은요. 순위에 따라서 가장 위의 순위예요. 그러니까 즉 실질적 상속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1, 2, 3, 4순위가 있었을 때 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2순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는 반기혈족 얘네들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제 그렇게 놓고 바라보면 비속이랑 배우자가 뭐가 되고 실질적 상속자인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존속이나 형제자매나 사촌이나 반기혈족은 뭐가 된다? 상속인 이외의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되는 거. 자, 그 비속의 개념이 뭐였어요? 그렇죠. 직계비속의 개념은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속이다 이랬죠. 예를 들면 A랑 B가 결혼해서 C를 낳았는데 C가 다시 D랑 결혼해서 E를 낳았어요. 그럼 A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여기가 전부 다 비속이에요. 하지만 비속 중에서 1순위자는 누구냐면 A랑 바로 연결된 얘가 1순위예요. C랑 B가. 그럼 여기 있는 E는 C가 선사망하거나 상속이 결격이 되지 않는 한 얘는 선순위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속인이 되는 거고 이 둘은 상속 이외의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들에게 준 돈은 10년까지 땡길 거고 여기는 5년까지 땡기겠다. 요게 이제 두 가지죠. 그래서 상속인은 실질적 상속인은
10년 전 재산까지 다 끌어모아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상속 이외자는 5년까지 땡겨 모아서 상속세 과세 재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교재는 139페이지예요. 양가로 2번 상속재산의 가산금액. 사전 증여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겠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특례 증여 재산인 창업자금 증여 재산 및 가압승계 주식, 출자 지분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이것도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서 계속 1번에 사전증여 재산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색 박스 보세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 그 아래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사례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사례. 자, 거주자 최규태 씨는 2020년 1월 27일에 사망. 최규태 씨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으며 자녀는 모두 결혼 후 분가하여 각각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배우자, 자녀 결혼해서 하나. 이제 자녀 하나 더 있다고 보는 건데 한쪽 자녀만 갖고 와도 상관없죠. 이때 최규태 씨가 사망 전에 증여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냐라고 넘어와 보세요. 자, 배우자에게 2008년 3월 29일에 증여했네요. 언제 사망했어요? 20년에 사망했죠. 그럼 배우자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10년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어갔으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한 첫 번째 거 상가 3억은 상속재산에 추가되지 않는다. 없애버리고요. 아들 11년 8월 16일 실질적인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 되겠네요. 얘는 당연히 10년이니까 2011년이면 10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2억은 상속재산에 가산돼야 되고, 손자 보세요. 2013년 4월 17일 손자를 뭘로 착각해서? 비속으로 착각해서 10년으로 바라보면 여기 있는 1억도 주식 1억도 뭐가 될 수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속은 어디까지만? 자녀가 직계 자녀가 살아있으면 밑에 있는 손자녀는 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상속 이외제로 가니까 5년이라고요. 그럼 이제 2020년 기준으로 5년이니까 2015년이니까 얘는 지금 5년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손자에게 준 1억도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딸 2017년 7월 18일 당연히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니까 상속인이 되겠죠. 10년 이내에 들어왔으니까 오피스텔 3억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2억과 딸에게 준 3억은 합쳐서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5억이 포함된 거고, 배우자도 상속인이 받아야 될 재산 3억이나 10년이 넘어갔으니까 상속재산에서 빠진 거고, 손자는 상속 이외의 자로서 5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1억도 제외됐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표에서 총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이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0년, 5년 당연한 거고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를 구분하는 기준 꼭 기억하시면 돼요. 즉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을 사람만 뭘로 보자? 상속인으로 바라보자. 됐죠? 예. 자, 계속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139페이지 그 회색 박스 두 개 사이에 있는 거 보세요. 이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본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시가로 볼 게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 금액으로 보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이 2억, 3억 나오고 이 옆에 이제 시가가 4억, 5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에. 이해되시죠? 그때 시가평가는 던지고 증여 당시 가액으로 봐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문제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사례를 다 설명드리고 나서 역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조금 머리에 강하게 남겨두셔야 돼요. 예. 계속 동그라미 2번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증여세 특례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증여세 특례 창업자금과 증여세 특례 가압승계 주식 출자 지분은 증여 시기랑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됐죠? 이거는 3절 증여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 상속재산의 차감금액은요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만 볼게요.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조세, 공공요금, 국세기본법상의 공과금을 말한다. 이거는 전액이라고 써두세요. 공과금은요 전액공제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장례비용,
장래 비용은 장래일까지 장래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최소 500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141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장래 비용은 500에서 1,000만 원인데요. 증빙이 없으면 500이고요. 증빙이 가능하면 최대 한도 1,0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런데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치 사용 비용이 있다면 500만 원을 추가로 해주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최소 500에서 최대 1,500까지 가능하다. 됐나요? 예. 해석 동그라미 3번 피상속인의 채무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차감해야 되는데 채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빙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쟤에게 빌려줬어. 말만 해놓고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4번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액의 불산입. 요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즉 이제 설립이 잘 안 된 거죠.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제하겠다 이 소리예요. 공공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장학재단 만들어서 누구에게 돈 주거나, 즉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요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 갖고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이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총 주식수 등의 5% 또는 10%에서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과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시키겠다. 한편 사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이거 뭐냐면 최초의 설립은 공익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빼갖고 설립을 시켜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공익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시켜서 그 재산을 갖다가 일방이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다시 상속세로 추징시키고 너 지금까지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가산세까지 때려내. 이렇게 보겠다 이 소리예요. 됐죠? 예. 계속 5번에 공익신탁 재산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속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론은 이제 이 두 가지 묶어보세요. 4번하고 5번 묶어버리면 뭐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나의 재산을 특정인 법인이나 단체나 학술 재단에다가 상속을 하겠다. 상속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런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면 뭐한다? 나중에라도 상속세는 과세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넘어가서 142페이지. 우리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는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계속 상속세 과표인데요. 과표에서 이제 공제 좀 볼게요. 공제. 지금까지가 우리가 상속세 총 금액 계산하는 애들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차감한 애들 나왔고, 이제는 과표 나와져 있고요. 과표에서 이제 공제 금액 좀 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한 줄 나왔네요. 그 상속세 과세 표준 박스 바로 아래 상속세 과표가 얼마? 5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50만 원 미만까지는 없애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됐죠? 계속 이제 상속 공제액. 자, 공제 항목 보세요. 첫 번째 일괄 공제예요. 기초 공제에다가 인적 공제를 더해주는.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 별표예요. 재산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상속 공제 항도액 밑에 나와 있어요. 상속세 과세가액 마이너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한 증여재산 가액을 먼저 빼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두 번째로 빼고요. 그 다음에 10년, 5년 전에 했던 증여재산에서 빼고 그리고도 남으면 증여재산 공제한도액에서 빼고 마지막에 재해손실 공제액에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한다? 환급은 없어요. 제로로 보겠다. 아시겠죠? 예.